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입니다. 자,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라는데 이거는 뭐 아시겠죠? 분계 문제입니다. 분계 문제는 총 8문제가 출제가 돼요. 8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새는 전산회계 1급에서 이게 많이 내려옵니다. 문제들이. 그래서 전산회계 1급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이 전산회계 2급에서 많이 내려와요. 요새 추세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분계가 쪼까 어렵습니다. 쪼까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하시면은 잘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문제 잘 읽어보기. 두 번째는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흐름 파악은 이제 들어왔던 거 또는 나간 거, 이출 이거 꼭 잘 보셔야 돼요. 흐름 파악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이제 문제 잘 읽어보고 이제 흐름도 잘 파악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거래처 특히 이제 주의를 하시는 거래처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카드 같은 경우에 거래처를 좀 많이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잘 이렇게 하시면은 분계 문제는 충분히 다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분계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그래도 무난하게 가는데 문제 4번하고 5번하고 6번은 여기서 다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여기서 망해요. 문제 4번, 5번, 6번이. 그래서 꼭 제가 물론 이제 분계 입문자이시기도 하지만 이제 학원에서도 이렇게 다 얘기를 할 거예요. 문제를 잘 파악하고요.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나갔냐 들어갔냐, 그러니까 즉 현금이 들어왔냐 나갔냐 이거를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거래처주의, 그러니까 즉 카드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면은 이제 가능한데 요새는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AT 시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경우도 있어요. 요새는 AT 시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지켜주시면은 충분히 분계 문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계는 그 연습할 때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답이 없어요. 무조건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해보고 흐름도 잘 파악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번 유튜브 할 때도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 소론이 좀 길지만 얘기를 할게요. 저는 좀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면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유튜브와 다르게 기출문제 풀이에서는 좀 상세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7월 13일입니다. 업무용 오토바이의 주유, 그러니까 즉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 전표를 수취하였다 입니다. 오토바이 주유비예요. 오토바이 주유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 하나 끊어줘야 돼요.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 전표를 수취하였다. 받았다는 거죠. 내가 이제 주유를 하고 영수증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돼요. 자, 매출 전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크게 이제 보시는 영수증 형태 이제 그 카드 영수증 같은 건 똑같은 거예요. 카드 영수증하고 똑같은 건데 오토바이는 무연 휘발유를 안 넣죠. 거의 경유죠. 거의 경유 쪽으로 하긴 하는데 뭐 이건 중요치는 않고요. 그 다음에 금액, 이게 가장 중요해요. 금액, 요거 금액에 보시면은 합계를 보셔야 됩니다. 합계가 중요해요. 합계를 보시고 얼마 결제했냐 이거를 봐야 돼요. 2만원. 일단 첫 번째 이제 주유를 했어요. 주유를 했고 두 번째 카드로 결제했어요. 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영수증 받았죠. 수령을 했죠. 내가 주유를 한 거예요. 세 번째 금액은 얼마? 2만원이에요. 근데 주유를 했는데 오토바이 주유예요. 오토바이 주유. 이제 오토바이 주유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차량 운반구거든요. 오토바이 자체가 차량 운반구로 봐요. 육상 운송 같은 경우에는 계정 과목이 차량 운반구인데
주유를 하는 경우에는 수선비 계정 과목을 안 씁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계정 과목이 따로 있어요.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얼마? 2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BC카드, 신용카드로 했죠. 신용카드는 결제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결제일에 맞춰서 돈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7월 13일에 결제를 했다고 해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 신용카드 결제했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결제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결제일에 돈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돈은 이제 결제는 했지만 돈이 지급된 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얼마? 2만원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거래처 걸어줘야 돼요. 신용카드는 반드시 거래처 걸어줘야 됩니다. BC카드 이렇게 해서 분개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전표 입력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7월 13일입니다. 자, 차면에 뭐냐? 업무용 오토바이 주유비니까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 사용합니다. 거래처는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거래처는 이제 가맹점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입력해도 상관없고 뭐 해도 무방하고 안 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에 반드시 제가 카드사 입력하라 했죠. 2만원으로 입력을 해도 이제 되고요. 이 미지급금 계정 과목이 현재 차변의 비용이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으로 해도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에 2만원 넣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할 토지 2천만원에 준선 상사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토지 취득 시 취득세 92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입니다. 자, 끊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을 사용할 토지 동그라미 2천만원에 준선 상사로부터 매입하고 동그라미 하고 슬래시. 대금은 당좌 수표 동그라미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동그라미. 지급하다는 뜻은 내가 줬다 이 뜻이죠. 줬다 이 뜻입니다. 취득세 92만원은 현금 동그라미 지급 동그라미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첫 번째 흐름을 보겠습니다. 흐름은 지급입니다. 지급이죠. 자, 토지를 매입을 했고 토지 매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당좌 수표를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붙습니다. 취득세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지급을 했으니까 유출이죠. 유출됐기 때문에 자산의 이제 감소로서 대변에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빠져나간 건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현금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 준선 상사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좌 수표 당좌 예금 2천만원이고 대변에 현금 92만원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는 이제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토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토지를 내가 구입을 한 거죠. 그래서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했는데 2092만원으로 입력합니다. 이거는 왜 2092만원이냐면은 토지에 대한 그 취득시에 대한 부대비용이 있어요. 취득시 부대비용. 부대비용은 이제 당연히 이제 취득세를 얘기를 합니다. 취득시 부대비용은 취득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포함해서 계정 과목에 토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계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흐름이 가장 중요하니까 흐름 파악부터 먼저 이제 하시면은 이제 분계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8월 12일 차변의 토지입니다. 자, 토지에 이제 준선 상사라고 치시면 돼요. 뭐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뭐 상관은 없죠. 왜냐면 메인 매출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쳐도 안 쳐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 2천만원이고 이게 2092만원이죠. 아까 토지에
그다음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 92만원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주가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국민카드로 100만원 구입하였다 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어들인 돈은 다 내 돈이에요. 근데 법인은 그렇지가 않죠. 개인 사업은 벌어들인 돈을 다 내 돈으로 지 맘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업무하고 관계가 있는 거면은 이제 비품 계정 과목 쓰지만 사업주가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국민카드로 100만원에 구입하였다 입니다. 컴퓨터가 내가 구입을 한 거예요. 가정에서 쓰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경우에는 차변에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원래 넣어야 되지만 자본금 계정 과목은 단기 중에 쓰는 거는 모양새가 좋지가 않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출금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인출금 100만원으로 하고요. 대변에는 국민카드로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됩니다. 거래처 걸어줘야 되겠죠. 국민카드로. 그래서 공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구입은 했는데 이제 컴퓨터라는 자체가 업무용으로 쓰면은 비품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만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본금에서 차감을 시켜야 돼요. 자본금에서 차감을 시켜야 되지만 그렇진 않고 이제 단기 중에는 자본금 대신 인출금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인출금 계정 과목. 그래서 인출금은 이제 업무가 아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개인적 용도에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출금 계정 과목으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변의 인출금,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해서 계정 과목을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 그럼 사업주가 아까 가정에 사용할 목적이니까 차변에 인출금 계정 과목을 넣어줍니다. 100만원. 그다음 대변에 미지급금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카드로 했기 때문에 국민카드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신용카드는 결제일이 존재한다고 했었어요. 결제일이 존재를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10월 1일입니다. 자, 금정문구는 소유한 창고를 주식회사 민철산업에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보증금의 잔금을 주식회사 민철산업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다 입니다. 민철산업이 발행한 당좌수표라고 했어요. 단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일인 7월 1일에 현금으로 이익받았으며 별도의 영수증 발행해줬다 이 말이에요. 자, 끊어야 됩니다. 이거는 금정문구는 소유한 창고를 민철산업에 임대하기로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보증금의 잔금을 주식회사 민철산업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다. 수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일에 현금으로 이미 받았으며 계약금입니다. 그래서 별도 영수증을 발행해서 주었다 입니다. 이 세 가지를 끊어서 봐야 돼요. 자, 이거는 임대하기로 하고는 아시겠지만 거래가 아닙니다. 뭐뭐 하기로 하고 이건 거래가 아니에요. 뭐뭐 하기로 하고 이거는 재산 증감이 없거든요. 뭐뭐 하기로 하고 이거는 임대보증금의 잔금을 민철산업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다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보증금의 잔금을 주식회사 민철산업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다라고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구죠. 이거 방심하다가 당좌수표 넣으면 당좌예금 넣으면 안 돼요. 이거는 민철산업이 발행한 이거는 타인 발행 수표입니다. 그러니까 즉 타인 발행 수표 자수표예요. 자수표예요. 타수표가 자수표.
자는 스스로 자자서 자수표입니다. 그래서 타인 발행 수표입니다. 타인 발행 수표. 민철 산업이 발행한 너 무엇 산업이 발행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직접 발행해서 줬기 때문에 타인 발행 수표입니다. 이건 현금 계정 과목입니다. 방심하다가 당좌 수표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4-1번은 당좌 수표 돼 있죠. 왜?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당좌 수표로 넣었지만 4-4번은 다르죠. 민철 산업이 발행한 당좌 수표 받기로 했으니까 현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현금. 아, 현금. 이 계정과목 현금. 아시겠죠? 현금 계정 과목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거 있죠. 계약금. 계약금은 7월 1일에 현금으로 줬답니다. 아, 현금은 받았대요. 수령했대요. 그래서 7월 1일에 계정 과목을 보고 이제 분기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구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문제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라고 아라라라 다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얼마 뭐 잔금 이래도 차임이죠. 차임. 차임은 월세예요. 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차임은 관계 없습니다. 차임은 관계 없고 임대 보증금만 여기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임대 보증금만 해서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악을. 그래서 보증금 얼마? 1000만원이죠. 1000만원 중에 계약금은 100만원 수령했죠. 그럼 나머지 얼마? 900만원만큼 내가 수령을 한 거예요. 뭘로? 민철 산업이 발행한 당좌 수표니까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현금으로 받은 거.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파악은 임대 보증금을 받은 거. 뭘로 받았냐? 민철 산업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다. 현금 계정 과목 타인 발행 수표. 두 번째는 금액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금액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보증금 1000만원에 계약금 100만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언제? 7월 1일에 받은 거죠. 7월 1일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에 받은 계정 과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대변 선수금 가 있죠. 선수금 가 있으니까 10월 1일에 차변으로 해서 이제 없애줘야 됩니다. 차변의 선수금입니다.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민철산업입니다. 얼마? 100만원. 그 나머지는 타인 발행 수표니까 900만원만큼 이제 현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고, 대변에는 적혀있죠. 임대보증금입니다. 임대보증금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에 사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오피스텔 원룸에 사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보증금 자체가 이제 월세를 안 줬다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제 보증금을 주게 돼 있는데, 보증금은 이제 임대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부채성 계정 과목입니다. 부채성 계정 과목인데 이거는 이제 태거시 전액 다 돌려줘야 돼요. 태거시 돌려줘야 돼요. 아무 문제 없으면 태거시 다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환 의무가 있어요. 반환 의무. 그래서 부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임대인인 경우 얘기를 하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차보증금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태거시 이제 도로 보증금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이제 임대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이게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4-4번 이제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이제 나머지 5, 6, 7,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